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16위를 공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실종자 찾기 방송. 2013년 5월 29일 미국 메인주 리밍턴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사라진 뒤 행방불명된 70대 치매 노인 로버트 맥도널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치매 어르신이면 걱정이 두 배죠. 얼마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실종된 치매 노인 맥도널을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실종 14시간 뒤인 새벽 6시경 소방서에서는 수색 구조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메인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실종 노인 찾기 긴급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연결 전 리포터 칼 코스는 리밍턴의 한 거리에 나가 맥도널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만.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잠깐만. 저분 아니야? 여러분 뭔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 지금 리포팅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야. 그죠? 흰 셔츠와 청바지. 그러니까 일단 인상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야? 리포터 뒤로 지나간 노인이 바로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의 주인공인 로버트 맥도너였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실종된 노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리포터 칼 코스가 매 눈으로 길을 지나던 노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요. 그가 실종된 노인 맥도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와, 어떻게 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난 진짜. 맞죠. 자, 그리고 이후에 긴급 편성됐던 실종 노인 찾기 방송은요. Well, sometimes timing is everything, Aaron and Shannon, and good news and a happy ending right now. The gentleman just kind of walked up behind us, and he identified himself as Bob McDonough. Of course, wardens say he has dementia here, and he's been missing for the last 16 hours. But as you can see, members of the 맥도너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실종된 노인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저희도 뭐 사실 살면서 실종자 전단이나 광고를 무심코 지나가는 일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눈여겨보고 기억을 또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5위 공개합니다. 실종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2015년 10월 실종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 60대 여성 제럴린 라르게이.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아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걸 왜 슬퍼하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럴딘의 이야기는 2013년 7월 그녀가 여행을 떠나며 시작됐습니다. 평소 제럴딘의 버킷리스트에 꼭 도전하고 싶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팔레치아 트레일 완주하기. 참고로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미국 조지아 북부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무려 3,500km로 소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팔레치아 트레일로 향했고요. 고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힘겨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만 그녀. 여보, 난 지금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연락해 주세요. 제럴드는 남편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죠. 안 잡힐 수 있지. 아유, 어떡해. 아유. 제럴딘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각 한편 남편 조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대규모 경찰 수색대와 소방대원들은 제럴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열흘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제럴딘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내 제럴딘이 실종된 채로 반년, 1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2015년 10월에 마침내 제럴딘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텐트 속에서 유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유, 슬프네요, 진짜. 그런데 그녀의 유해 곁에서 조지, 이걸 꼭 읽어줘 라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의미의 XOXO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내 시신을 발견하셨다면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메모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럴딘의 핸드폰에서는요. 여보, 나는 지금 등산로에서 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아. 제발 경찰에 연락해 줘. 남편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끝내 전달되지 못한 문자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내의 다급하고 절박했던 순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녀가 떠난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을 텐데 이게 그냥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1위 공개합니다. 러시아 잠수의 여왕 실종 사건.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0일을 공개합니다.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실종 사건.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어떡해.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데.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심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